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며 백석인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백석인들의 즐거움이 가득했던 화합의 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덴교회 초청으로 방한한 미국 참전용사와 유족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꼭 이뤄지길 염원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정도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석탄 지원에 나섰습니다. CT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이번에는 예수 생명을 몸으로 마음껏 발산하는 화합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백석 45주년의 여름은 뜨거웠다고 기억돼 백석인 한마당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회, 팀별로 색색 옷을 입고 체육관에 모인 백석인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며 화합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백석인 한마당은 개회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개회식에는 선수단과 심판 선서, 축사, 축하 공연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도 참석해 삶에서 늘 승리하는 백석인이 되길 격려했습니다. 또 노회와 총회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주문하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백석 한마당의 축제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서 꺼져가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한국 기독교를 다시 백석 총회가 기도 성령 운동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땀이 흘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선 노예가 하나가 되고 총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 속에서 백석인의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준비한 백석인 한마당 본부 측은 과거 진행해오던 체육대회 이상의 의미를 지닌 축제가 되도록 신경 썼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런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단합도 하고 또 우리 교단, 백석교단의 정체성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일에 이번 45주년 이런 기회에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네. 본격적인 행사에는 명랑운동회와 노회 체육대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열기를 높였습니다. 야외에서는 배구와 족구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은 시합 중 몸을 날리고 밝게 웃으며 함께 땀 흘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백석인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마음껏 즐기는 한편 한국교회 내 백석교단의 위상을 확인하고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중 기도 성령운동의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행사에 대해 열정을 확인하고 화합 정신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요. 연합인 것 같아요. 때로는 개인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연합으로 함께해서 더 큰 힘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합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노회원들 간의 어떤 단합된 모습 또 노회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석한 노회들은 어떤 비전을 갖지 않을까 또 노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체육대회는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석인 모두가 즐겁게 어울린 백석인 한마당. 교단 발전을 위한 화합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덴교회가 한국전쟁 미국 참전용사와 참전용사 유족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19일에는 국립현충원 등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는데요. 참전용사들은 한반도 통일이 꼭 이뤄지길 염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세덴교회가 6.25 전쟁 73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참전용사 유족 등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군 참전용사 6명과 가족, 그리고 전사자, 실종자 유족 등 총 47명을 초청했습니다. 방문단은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또한 미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 견학,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참전용사 방문단에는 한국전쟁 당시 DMZ 지역 쥐레밭 위치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제임스 론 20 참전용사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전쟁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며 최근 미국 메릴랜드 포트리치에서 한국전쟁 전시회를 열기도 했던 그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이 꼭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Oh, it's amazing. It's been 70 years since I've been here, and it makes me get in tears to see how far you all have come in 70 years. It's really amazing to me. I would love to see the whole peninsula be unified at some point in your life. Maybe not mine, but maybe yours. 참전용사 유족들은 한국에서 참전용사와 유족들을 잊지 않고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very humbling event, and we feel deep gratitude to the Korean people for hosting this event and showing their appreciation. It means a lot. As my dad said, this is our family's legacy, and it's so humbling, and we feel very honored. We feel very appreciated to be here, and we appreciate all the work and the effort and the gratitude from the Korean people.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는 앞으로도 계속 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보훈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리고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참전용사를 초청하면 초청할수록 그들을 가까이서 모시면 모실수록 보훈의 깊이 그리고 보훈의 정신이 더 느껴집니다. 한 명이라도 계실 때까지 찾아가서 보훈과 보훈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참전용사 방문단은 미팔군 사령부, 파주 도라산 전망대, 용산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한 뒤 오는 22일 출국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남방 취약계층과 달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은 석탄으로 겨울을 나는데요. 한 가정에 필요한 석탄은 평균 2톤이라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대한민국의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차로 7시간, 해발 3,000m 이상의 험준한 천산 산맥을 넘어 도착한 곳, 탈라스주 바카이아타 라이온군의 오로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오로마을에는 50개 가구에 총 50톤의 석탄이 전달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50톤에 달하는 석탄 더미를 포대자루에 담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나온 어린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일손을 도왔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Men бүгінгі ушундай иш-чараны көрүп алып, биздин Корей бир туугандардын ушу берген жардамына ушунчалык ыраазычылык билдиремин. Мындан ары да урматтуу биздин Корей бир туугандар, дайым сиздердин ишиңерге ийгилик берсин, сиздерди Кудайым колдоп жүрсүн. Мындан ары да көп өркүндөтө беришер үчүн биз терең ишенебиз деген үмүттөмүн. Бүйірсақта қалышы алған біздің үйгілелеріміздің ішінде ас қамсызымыз бар. Жана дагы борчам балдарыбыз бар. Ошолордун бардығына жардам болып кетти деген чоң үмүттөбүз. Сиздерге чоң ыраазычылыгыбызды билдиребиз. 연탄은행이 올해 지원하는 석탄은 모두 800톤. 키르기스스탄에만 영세가정 500가구와 고려인 가정, 보육원 등 100가구에 지원했으며 카자흐스탄 영세가정 200가구에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절실함이 커가는 손길에서 굉장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자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탄 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석탄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의 긴 겨울을 책임질 에너지입니다. 한 가정당 필요한 석탄은 평균 2톤. 하지만 구매 비용이
월급의 50%를 넘어 주민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바로 연탄은행이 13년째 석탄 지원을 이어오는 이유입니다. 영하 3, 40도가 내려가고 땔감이 없다 보니까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그걸 떼다 보니까 매연과 연기가 말도 못해서 오히려 폐타이어를 태우면서 이런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석탄을 들이는 것이 키르기탄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히려 청정 에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석탄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나눔운동의 대명사 연탄은행, 대한민국을 넘어 이제 세계로까지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출범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16년 동안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범부처 협의체입니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획단은 우선 부처 간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인구 정책 범위를 저출생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와 돌봄 연계 등 과제 발굴과 양육 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 등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 전태식 목사 신임 총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취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하성 신수동 측 증경 총회장 김서호 목사는 반드시 잘 될 것을 믿고 총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총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취임식에서 제72회기 신임 총회장 전태식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이라면서 총회원과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취임식은 직전 총회장 우시홍 목사의 이임사와 축하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을 비롯해 CTS 최연탁 사장,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 등 교계 인사와 교단 원로들이 참석해 새 총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올해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은 천안 성결교회는 31년째 작은 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해 힐링과 위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도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90주년을 맞은 천안 성결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작은 교회 교역자들에게 신과 위로를 주며 앞으로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은 교회 교역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작은 교회 교역자를 초청해서 양복을 해드리고 또 세미나도 하고 편히 쉬게 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행사였는데 31번째를 맡게 됐죠. 제31회 작은 교회 교역자 세미나는 전라도 섬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으로 교역자들에게 양복을 맞춰주고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와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성결교회 성도들이 30년 넘게 꾸준히 작은교회 교역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 하나로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총회에서 공로패를 받게 됐습니다. 이 섬김이 그분들한테 오늘 오신 이분들한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해서 그것을 치고도 남을 만큼의 성장을 이루었으면 하는 기대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앞으로 90주년이 아니라 100주년 그 이상 계속 이 일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섬길 각오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향한 천안성결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을 도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복음의 향기를 이웃에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직접 꽃밭을 가꾸며 이웃과 접촉점을 만들어 나가는 청광교회, 김영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주 청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앞 산책로에 직접 꽃을 심고 꽃밭을 가꾸고 계시는데요. 꽃밭을 가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9년 전에 청광교회에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앞에 영운천을 따라서 산책로에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교회 앞에 그 시우지 땅에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공터가 있어서 그곳에 꽃을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이 꽃을 보고 힐링이 되었다고 하면서 매일 일부러 찾아와서 이 꽃을 구경하고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꽃밭을 지나는 시민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꽃밭이 복음 전파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보통 목사라고 하면 이제 넥타이를 메고 깔끔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추리닝을 입고 장화 신고 모자 쓰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나왔느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저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청광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꽃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배경에 교회도 나오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고 또 교회와 친근해지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 시기에도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꽃밭으로 이웃과 접촉점을 만드는 이미지 전도를 주변 교회에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름을 인쇄한 어깨띠를 메고 하는 그런 캠페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뻔한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교회 색깔을 감추고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자연히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먼저 접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교회와 직분만 소개해도 전도지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밭을 가꾸는 것이 직접적인 전도 효과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간접 전도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꾸준히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언제나 제자리에서 비춰주는 등불처럼 또 보이지는 않지만 슬그머니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꽃밭을 가꾸는 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말보다 행동,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충청북도와 도목협의회가 충청북도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민선 8기 도정발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합회 진경회장 곽종원 목사는 빛을 통해 흑암이 사라져 좋은 세상이 되었다며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충청북도를 위한 특별기도회와 김영한 충청북도 도지사의 민선 8기 도정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세로남교회가 6.25 남침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를 위해 위로와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참전 유공자들의 뜻을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되겠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14년 동안 6.25 참전 용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온 세로남교회는 이날 대전 서구지회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제복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교회 설립 63주년을 기념해 추대와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김묘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가 변함없는 주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정계와 교계 인사들의 권면과 축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임직식에선 2명의 장로와 15명의 안수집사, 61명의 시무권사와 7명의 명예권사가 취임했습니다. 진천중앙교회가 창립 69주년을 맞아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초청해 1일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삼환 목사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부흥회는 경대수 전 국회의원,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 충청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높은뜻 교회가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높은뜻 교회 이종현 목사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찬양사역자 지선전도사는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은 주님을 향한 간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복과 은혜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원주 영강 셰마기독학교가 2023년 에코스쿨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시장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강 셰마기독학교 이사장 이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소중히 다루고 큰 비전을 갖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캠프에선 지구 환경을 위한 녹색 토론과 녹색 골든벨, 고체 치약 만들기 등 생활 속 실천 사항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죠.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인데요.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전기현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세계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를 갖다가 한데 묶어서 복음 사회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저는 경영학 PhD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공인의 회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으니까는. 그래서 어딘가 맡으면서요,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초대 후원회 이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자꾸 저한테요, 맡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세기총이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우리 대표회장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명의 우리 디아스포라를 갖다 한데 묶어서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의 생명을 기록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역의 제일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민들 있잖아요. 다문화 이주민들 그 섬김 활동가 세계 한인교회 연합 사역, 대한민국 이주민 희민 봉사당 사역, 해외 동포 후원 사역, 소외된 독거 노인과 쪽방촌 어린이를 섬기는 사역,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장님 임기 동안 세기총 발전과 또 세계 한인들을 위한 여러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특별히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또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째는 우리가 모든 공문을 갖다가요, 한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2세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뭘 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관. 우리가 회관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관을 건립해서요, 우리 자체로 가지고 있는 회관이 오피스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사한 군목들 13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리는 그걸 맹글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를 참 알아주는구나, 우리 희생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요, 한미 관계를 유독 세기총을 통해서 권고하게 맹글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다 법인을 설립해서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돈을 모으거나 뭐 할 적에요,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법인을 받으면 미국 법인에서 IRS에서 세금 낼 적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도요, 그 법인을 통해서 미국 사회나 또 전 세계로 뿔릴 수 있거든요. 한국보다는 편리하죠. 그래서 그거 4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세기총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세기총의 제화는 우리가 나가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를 한데 묶어서, 그래서 우리의 힘을 함께 합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맹글어서 각 지역마다 지혜를 맹글어서 아프리카, 아시아,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혜를 맹글어서 그 지혜를 활성화하는 거, 우리가 조직해서 지혜를 조직해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대표회장님 취임식 때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함께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남북 통일은 우리가 전쟁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전쟁하면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초토화가 됩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요,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요,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 남북한이요,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기총 차원에서 이 한반도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번이 34제 회의 때입니다. 각 나라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기총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3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2%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상반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6,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만큼 올해 8월에는 반대로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교량의 20% 가까이가 30년 이상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사용 연수가 30년이 넘은 도로 교량은 지난 2021년보다 2.4%포인트 늘어난 약 18%로 집계됐습니다. 20년 이상 된 교량도 12,000개가 넘어가면서 10년 뒤에는 30년 이상 된 교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 시도청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낸 세금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